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다 엘쌤입니다. 우리 MBS 친구들 2학년 올라와서 벌써 시험을 2번이나 봤네요. 아마도 중학생 된 이후로 처음 시험이라는 걸 치렀던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자, 어떻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몰라요. 묻지 마요. 네. 자, 일단 학습 가이드로 넘어와서, 자, 오늘 학습 가이드는 바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1번은 학습법 점검 타임, 그리고 2번이 학습 가이드, 5단원부터 9단원까지의 학습 가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 뭐 지나간 시험은 되돌릴 수 없죠. 근데 우리 각자 그 점검하는 시간은 간단하게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1번을 준비했습니다. 학습법 점검 타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나 아는 내용도 되게 많이 나왔다. 근데 성적은 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 많이 있죠. 자,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학교 수업 잘 들었나요? 자, 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들 꼼꼼하게 체크했을까요? 어찌됐든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 다 어디에 있다? 교과서에 있다. 혹시 교과서를 대충 훑어보고 나 다 안다, 대충 훑어보고 무시하지는 않았을까요?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미리미리 공부한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중간에 수행평가나 쪽지 시험이 있어서 한 2주 전쯤 암기할 부분 다 열심히 암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때 쪽지 시험이나 수행평가도 되게 잘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 보는 그때, 시험 딱 닥쳤을 때, 나 저번에 공부했으니까, 나 저번에 잘 맞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2주 전쯤의 기억으로 시험을 보진 않았을까요? 또 이런 친구도 있죠. 나 오늘 공부 좀 잘 된다. 그래서 나 강의 많이 들을 거다. 오늘 많이 듣고, 그리고 외울 것도 잠깐 다 외웠어요. 막 외우고, 그리고 바로 문제집을 풀어요. 막 풉니다. 바로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또 얼마나 잘 풀어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 공부 다 했구나 하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잘 읽었나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냥 풀다가 함정을 놓치진 않았을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자, 어때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체크해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시험을 보고 난 후에는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뭐든 경험이 많으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다양하게 생기듯이 시험도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체크해보고 보완하면서 우리는 2학년 2학기를 잘 준비해 보자고요. 이 2학년 2학기 역시 물, 화, 생, 지 4개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과학과 사회라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5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우리 5단원 보면 5단원은 동물과 에너지라는 생명과학 영역이에요. 자, 이 단원에서는 우리 동물의 몸에서 일어나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소화부터 배설까지의 과정이 왜 일어나는 거냐? 결국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네 과정이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유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내용 2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단어는 이렇게 그림이나 모식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 기억할 건 바로 뭐다? 그림이다라는 거. 그 그림에 각 구조, 기관, 그 기능을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위에서, 그리고 소장에서, 간에서 이렇게. 자, 당연히 그림을 이해하고 암기해야겠죠. 뭐 헷갈리는 용어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학습량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곳곳에 선생님의 재미난 암기 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내용 암기 잘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두기만 한다면 이 단어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약속.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6단원 볼까요? 6단원은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이에요. 화학 영역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특성. 자, 물질 특성이 뭐냐를 공부하고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까지 배우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도 5단원에 만만치 않게 학습량이 많긴 합니다만 다행인 건 앞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중단원을 보면 앞에 2개 물질의 특성 1, 2, 뒤에 2개는 혼합물의 분리 1, 2.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도를 공부합니다. 밀도가 물질의 특성입니다. 배웠죠? 그 밀도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밀도와 관련 있는 생활 속 현상들을 배우고 나서 뒤에서는 이쪽에서는 밀도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6단원은 앞에 이 개념, 앞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겠죠. 앞에 2개 중단원이 바로 키입니다. 자, 이 문제 보면요. 자, 이 문제는 혼합물의 분리 파트에 나오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실험이. 자, 다음 그림은 뭐 신선한 달걀, 오래된 달걀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했죠. 자, 1번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했는가? 앞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밀도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밀도를 비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등호를 이용해서. 자, 밀도를 비교해야 됩니다. 누가 밀도가 크고 누가 밀도가 작은지, 또는 이거 말고도 이제 밀도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계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다 앞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앞단원에서. 그러나 뒤쪽에 뒷단원에 해당되는 이 문제랑 연결되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다른 문제 보면은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을 모르면 결국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 또 어떤 게 있냐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답은 모래와 스타이로폼인데 다른 것들은 아니라는 걸 알려면 또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혼합물의 분리 그림인 것 같지만 결국 앞의 내용하고도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 중단원에 나온 개념, 뒤에 나온 개념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거. 대신 여기도 앞에서 개념을 잘 잡아두면 혼합물의 분리는 저절로 쉽게 따라올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단원은 습관과 해수의 순환, 지구과학 영역이겠죠. 자, 물에 해당하는 영역 중에서, 그러니까 수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바닷물, 해수의 특성과 순환에 대해서 공부한 단원이에요. 자, 그나마 7단원은 앞에 5, 6단원에 비해서 학습량은 좀 적어요. 좀 위로가 되려나? 어쨌든 7단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2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비례시. 이 2가지 잘 기억해 봅시다. 자, 대부분은 쉽고 간단하게 암기만 하면 되는 내용들인데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염분 분포, 자, 그리고 또 해수의 연직수원 분포라고 해서 중위도,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연직수원 분포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다 우리나라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잘 봐둬야 되고요. 자, 특히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부분이라면 염분 계산과 염분비 일정 법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비례식만 잘 세우면 여러분들이 쉬워요. 생각보다. 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 숫자에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은 8단원, 열과 우리 생활, 물리 영역이고요. 자,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입자의 운동을 변하게 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또는 운동을 둔하게 하는 것이 열이라는 거, 그걸 공부한 단원이고요. 자, 이 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열의 이동 방법, 그리고 열평형, 비열, 열팽창 이런 어떤 용어들을 함께 배우실 거예요. 이 개념들이 좀 섞여서 출제가 되는데 열평형만 봐도 그 원리에 대한 문제, 그래프에 대한 문제, 탐구에 대한 문제, 생활 속 예시에 대한 문제가 싹 다 중요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더해서 이렇게 계산도 좀 있어요. 와, 이 단원 종합 선물 세트 같죠, 여러분? 선물이 아닌가? 자, 그럼 이 단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싹 다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렇다면 결국 기본에 충실한 게 답이겠죠. 강의 열심히 듣고, 교과서 잘 보고, 강의에서는 개념 이해, 그리고 실험, 그래프 분석 다 이해시켜 줄 거고,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시들을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음은 9단원입니다. 재난과 안전이라는 단원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재해 또는 인위적인 재해, 재난 이런 것들의 피해의 종류를 배우고요. 자, 어떤 것들이 이런 피해에 해당되느냐를 배우면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떡하지? 근처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대요? 어떡하지?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죠. 이 단원은 학교별로 또 교과서별로 배우는 내용이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학교 수업을 꼭 열심히 들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장치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이 코일 주위에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전원 장치가 없는데도 전류가 흘러요. 전자기호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류는 자석이 움직일 때만, 자석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럴 때만 전류가 흐르고, 자석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노력을 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 잡고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